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김태욱입니다. 제 소개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기업 홍보팀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들 그 드시는 과자 중에서 초코파이란 과자 아시죠? 네, 초코파이 만든 그 오리온 그룹 홍보팀장을 끝으로 한 기업 홍보팀을 해서 한 20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 주로 이제 기업 홍보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정부 부처라든지 뭐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홍보 관련된 강의하고 컨설팅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책들도 쓴 거 있는데 책도 대부분 이제 홍보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보도자료입니다. 그렇죠? 보도자료인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죠? 정책 메시지 전달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말씀 자료도 뒤에 살짝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문체부에서 전장밖에 말씀 자료 부분도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구조 정도 말씀해 주십사 해가지고 조금 집어넣고요. 대부분 이제 보도자료 중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세 테마를 적어놨는데 메시지에서 시작하는 보도자료 기획. 결국 보도자료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메시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좀 기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보도자료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어떻게 글을 쓰세요라고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리를 해보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정치 홍보라든지 이쪽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틀, 구조를 알려드리고 하면 더 쉽다라는 것을 좀 알아내서 이제 그 후로 이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기본 구조를 말씀드리고 그 구조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요소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담는 건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기본 구조에 담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기계적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퍼즐 맞듯이 레고 블록 쌓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말씀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 쪽도 이쪽도 공부를 하고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 보도자료에 어떻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한 세 군데 정도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세 개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시간 동안에 좀 진행하겠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선 홍보 전략, 메시지 개발. 결국은 홍보 전략에서 메시지 개발이 나오거든요. 간단한 홍보 전략 방법하고 메시지 개발하는 것들 이런 말씀을 앞에 서두 부분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도자료 기획과 작성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작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맨 위에는 스테이트 보도자료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기사를 아마 선생님께서는 90% 이상 이거 쓰실 거예요. 스테이트 기사 보도자료를 중점적으로 쓰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 틀들이라든지 약간의 맞춤법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에 이제 정리할 때 말씀 자료 유형,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개 정도 나눠서 말씀드리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들은 제가 쓴 책들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료 작성에 관련 책들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이제 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처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말씀 좀 드리면서 보도자료에 대한 쓰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요 페이지는 선생님들 나눠드린 자료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가 나눠드린 것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하셔도 좋지만은 귀찮으시죠? 그럼 그냥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찍으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찍으시고 단 그냥 온라인에만 올리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정부부처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홍보 PR이 있고 그다음에 광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 그림이 전부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들어갔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그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맨 중앙에 있는 거, 이 부채꼴 맨 중앙이 홍보 전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광고다, 뭐다? 광고 전략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홍보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실제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메시지예요. 결국은 우리 정책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홍보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보도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메시지를 개발해서 두 번째 스토리텔링. 홍보에서는요, 이 좀 스토리텔링 쓰는 이유가 메시지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우리 공중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몇 가지만, 오늘 보도자료 쓸 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어요. 이 콘텐츠들은 결국 우리가 전략을 잡으면서 메시지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좀 무형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말이고 그 다음에 좀 어떤 개념이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유형화시키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그렇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콘텐츠입니다. 결국 콘텐츠는 개발된 메시지를 담아놓은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크게 보면은 글과 이미지, 그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글이라는 콘텐츠죠. 그렇죠? 글이라는 콘텐츠, 즉 글이라는 콘텐츠 중에서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는 말씀 자료. 자, 그래서 보도 자료라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공중들에게, 우리 국민들한테 배달해야죠. 전달해야죠. 전달하는데 그 전달 방법이 우리가 직접 가서 전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활용합니다. 그 활용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예요. 그렇죠? 미디어는 크게 나누면은 여기 보시면은 12시 방향, 12시에서 왼쪽에 있는 미디어, 이 미디어들은 예전부터 있던 미디어, 그렇죠? 4대 매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예전부터 있던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온라인 미디어죠. 온라인 SNS, 그렇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요즘 메타버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콘텐츠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통해서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홍보 전략을 잡으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뽑아서 스토리텔링해서 보도자를 만들어서 신문이나 방송에 배포하는 거. 이쪽 코스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좌측에 코스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메시지 전략을 먼저 할 겁니다. 메시지 개발을요. 그래서 what to say라는 거죠. 무슨 말 할 것인지 정하는 메시지를 개발해서 그 메시지를 또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표현하는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보도자료인 거죠. 그 다음에 보내는 방법은 미디어죠. 보시면 이쪽부터 보시면은 메시지는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요.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 우리 부처에서, 우리 국토부에서 국민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도 있지만 그거하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중요시 여기는 거, 궁금한 거,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서 메시지를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서는 메시지 개발 순서를, 우선순위를 먼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보도자료 쓸 때 정책의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우선순위를 잡으면은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만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1, 2, 3, 4번 잡으면 1번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두 개 얘기하다 그러면 1, 2, 두 개 얘기할 수 있고, 세 개면 1, 2, 3, 세 개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우선순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보도자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글과 이미지, 동영상이 콘텐츠의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면 그 중에서 오늘은 글이라는 콘텐츠 중에서 보도자료입니다. 그렇죠? 근데 보도자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 기획, 기고문, 인터뷰, 사진 등이 있는데 오늘은 종류를 쭉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지만은 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스테이트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어떤 미디어들을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데
뭐 크게 미디어는 세 가지죠. 페이드, 오운드, 언드인데 미디어 부분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어떤 겁니까? 언드 미디어 포함할 겁니다. 방송, 신문 이 부분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 부분은 이제 계속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잠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리플 미디어입니다. 이게 요 미디어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다음 미디어는 이제 다시 뒤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선 요 단계를 계속 오늘 공부할 거고요. 요 미디어는 지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이라고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입니다. 이유는 2010년과 2010년 이후는 크게 변화가 생겨요. 특히 미디어에. 그렇죠? 2010년 이게 어떤 해입니까? 혹시 2010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이 세계 미디어 역사가 크게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국면 변하는 게 15세기입니다. 15세기가 왜 미디어가 시작되죠? 이게 매스 미디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구텐베르크가 활자술,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매스 미디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란 매스 미디어, 즉 성경부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매스 미디어가 책, 신문, 라디오, 잡지로 이어지면서 계속 매스 미디어가 중심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다가 2010년부터 한 번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뭐죠? 21세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인 미디어 시가 된 거죠. 그래서 개인 미디어 시가 되면서 2010년 이후에 미디어를 이렇게 트리플 미디어로 나눕니다. 보시면 페이드, 그다음에 오운드, 언드인데 말 그대로 페이드한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미디어. 광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주고 산 거. 뭐 네이버 광고, TV 광고, 신문 광고, 뭐 키워드 광고, 하여튼 뭐 돈을 지불한 페이드한 광고는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많다, 그러면 페이드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예산 되는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오운드 미디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한 미디어죠. 그냥 온라인 쪽이 많이 있죠, 특히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등등. 그렇죠? 뭐 마찬가지로 인쇄물도 우리가 만든 백서라든지 그다음에 뭐 브로셔 이런 거 전부 다 오운드 미디어입니다. 오운드 장점이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 두 개 미디어는 근데 차치하고 오늘 다룰 거는 언드 미디어입니다. 언드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이 바로 언론 홍보죠. 그렇죠? 언론 홍보.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언드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도를 써가지고 신문사에 배포했는데 신문사에서 기사화 시키는 거. 이게 언드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언론 홍보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 미디어를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그러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페이드하고 오운드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운드하고 언드하고 합쳐가지고 가능하고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근데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홍보 전략.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홍보 전략에서 메시지를 개발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홍보라는 개념, PR이라는 개념이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메시지하고 미디어를 잘 활용합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 혹시 홍보 강의 들으셨나요? 혹시? 그러나 홍보 강의 들으시면은 홍보의 역사를 시작할 때 지금부터 100년 정도 넘어갑니다. 1920년입니다. 이 1920년이 참고로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혹시요? 여성 참정권이 시작된 해가 1920년입니다. 미국에서요. 자, 1920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신문사들의 요 신문 사진이 도배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문에, 뉴욕에 있는 신문에. 자,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신사수녀가 걸어가고 있죠. 걸어가는데 뭘 하고 있죠? 신사수녀가 전부 다 앞에도 그러고 뒤에도 보고 사면은 되게 그 당시에 유명한 셀럽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하고 있죠. 뭐죠? 담배. 그렇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왜 뉴욕 신문들의 아침 신문에 도배를 했을까요? 이 사진이. 자, 뭐 오늘 홍보 시간이니까 홍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회사의 홍보 행위입니다. 홍보 활동이에요. 이 사진 제목은 자유의 횃불 캠페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횃불. 자유의 횃불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20년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이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왜 떴나? 아무래도 담배하고 연관됐겠죠. 한 담배 회사, 아마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회사일 겁니다.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를 매출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이제 모든 분야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죠. 그루 뭐 이런 사람. 그리고 흔히 뭐 음악의 아버지 하면 바흐를 얘기하고, 그렇죠? 마케팅의 아버지 하면 뭐 코틀러도 얘기하고 하는데 홍보에도 PR에도 아버지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바로 버네이즈라는 사람입니다. 버네이즈. 이 버네이즈를 찾아갖고 옵니다. 이 담배 회사에서. 그래서 버네이즈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PR 전문가인데 그럼 우리 담배를 좀 홍보해서 좀 판매를 매출을 좀 올리게 좀 도와다오 한 거예요. 자, 근데 버네이즈 홍보의 특징이 있어요. 버네이즈는 그냥 그래서 조금 이벤트 하거나 아니면 홍보해가지고 뭐 담배 매출 조금 올린다. 버네이즈는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네이즈는 좀 더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자. 큰 아젠다를 가져서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크게 좀 하자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버네이즈가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버네이즈는 이때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일종의 이벤트죠. 이런 집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뉴욕의 번화가에 신사수녀를 잔뜩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행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을 자유횃불 캠페인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자, 버네이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횃불 캠페인하면서 여기에 하나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1920년에 이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흡연을 좀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좀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자라는 캠페인을 진행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횃불이고 여기에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야, 이 여성들도 이제 당당하게 공공장소 담배 핍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행동을 진행하면서 버네이즈가 최초로 이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언론입니다. 언론. 그래서 언론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론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런 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제는 남녀도 평등하게 남자 여자도 담배를 좀 떳떳하게 피자라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주면서 이제 이 집회를 진행하면서 사진 기자들한테 촬영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필 때인데 어느 코너를 돌 때 일제히 담배불을 붙일 거다. 그때 사진 찍으면 기가 막히다라고 이제 넌지시 귀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이 쫙 나온 겁니다. 자, 이 사진 나온 다음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진짜로 이 사진이 뉴욕 신문에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여성분들도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담배 매출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가 매출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두 가지죠. 버네이즈는 그 전에 없던 미디어, 언론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그냥 담배를 많이 피우자. 담배는 어떻다는 내용보다는 남녀 평등이라는 이슈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녀 평등한 메시지를 담았고요. 자, 버네이즈는 이렇게 미디어 메시지를 잘 활용한 겁니다. 자, 또 하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그 아메리칸 블랙퍼스트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하면 예전에는요. 이것도 버네이즈 이전과 이후로 바뀝니다. 버네이즈는 아주 크게 생각해서 크게 PR하는 겁니다. 빅싱크 빅PR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버네이즈 이전에는 이렇게 채소 중심, 과일 중심의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버네이즈한테 한 베이컨 회사에서 피츠너키라는 베이컨 회사에서 이 버네이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이컨의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버네이즈가 고민하다가 버네이즈가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버네이즈 이때 언론도 활용하지만 그 전에 의사를 활용합니다. 의사. 우리 건강, 뭐 식사하면 의사하고 많이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먹는 게 좋으냐? 아니면 또 고칼로리, 고단백으로 든든하게 먹는 게 좋은가를 조사를 부탁해요. 그랬더니 역시 버네이즈가 예측한 대로 아침 식사는 좀 든든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네이즈 이 메시지를 활용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언론에 뿌리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좀 더 든든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정성 어린 아침 식사가 우리 건강을 책임진다라는 메시지를 맞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언론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메시지를 잘 활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뭐 베이컨이 맛있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성 어린 아침 식사 아니면
든든한 아침 식사 이런 메시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네이지도 처음 홍보를 시작한 버네이지 역시 미디어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전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PR 전략,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지금부터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홍보 전략이 생각보다 아주 쉬워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지금 한 5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홍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결국 이 홍보 전략에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홍보 전략은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제가 지금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주로 제가 두 가지, 2M인데 어떤 걸 중심으로 말씀드렸죠? M? 네, 바로 메시지하고 미디어예요. 결국 홍보는 메시지, 홍보 전략은 메시지 찾아서 미디어에 배포하는 그 행위예요. 어떻게 메시지를 개발할 건지, 어떤 메시지를 개발할 건지, 어떤 미디어를 쓸 건지, 이게 이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보 전략은 다른 것보다 이 2M, 메시지와 미디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메시지를 잘 개발해가지고 미디어에 통해서 배포하는 건데, 이 미디어에 통할 때 박싱을 해야죠. 유형화시킵니다. 그 박싱이 바로 콘텐츠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를 개발해서 보도자료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신문이라는 미디어에 배포하는 것. 이게 이제 언론 홍보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2M, M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SMCRE 이론. 그렇죠? SMCRE 중에서 샌더 중앙에 있는 메시지하고 채널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이 두 가지 있는 중앙에 메시지하고 미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2M을 가져왔고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전부 다 결국 이 두 가지 M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홍보 전략을 제가 잡으면은 그게 이렇게 5단계 플러스 프로그램까지 6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가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홍보의 목적, 목표. 세 번째 목표 공중.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인지 목표 공중이에요. 참고로 홍보에서는 우리 공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조직과 이해관계 있는 집단들을 우리 공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홍보에서는 공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지 전략, 그 다음에 미디어 전략, 그 다음에 맨 끝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퍼는 아마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홍보하실 때 여기다 넣어서 해보시면 돼요. 뭐 저도 뭐 부처라든지 기관들 홍보 컨설팅 해드려도 결국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어떻게 이제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라는 그림이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홍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사례를 드릴까요? 제가 그냥 흔하게 많이 드리는 사례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은 서울에서 약간 우측 아래에 있는 분당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내려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오늘 2시간 하잖아요. 아니면 뭐 세종시뿐만 아니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고 많이 갑니다. 근데 좀 장거리 지역을 갈 때는 운전을 하고다는 가능한 한 열차로 가능합니다. 열차. 자, 그런데 예전에는 KTX 탈 때는 저희 집 분당에서 서울역 가면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분당에서 서울역 가는데 다 2시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도 내려서 걸어가고 이런 거 타면. 그런데 뭐가 생겼습니까? 수서역에, 강남 수서역에 SRT가 생겼어요. 근데 SRT는 저희 집에서 30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리예요. 그래서 SRT 제가 많이 활용하는데 홍보 아이템을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 SRT 론칭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홍보 아이템을 SRT 론칭으로 보고요. 그럼 목적과 목표. 홍보는 왜 하지? 라는 목적 목표인데 참고로 여기서 홍보 목적과 목표는 좀 나누겠습니다. 목적을 좀 더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걸 보고 목표는 단기적인 사업으로 좀 국한을 시킬게요. 그래서 보시면 홍보 목적은 대부분 다 같아요. 홍보 왜 하시죠, 우리요? 홍보하는 이유. 알리기 위한 겁니다. 홍보는 결국 알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소통이라는 표현도 쓰고 커뮤니케이션 단어 쓰는데 결국은 홍보는 알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 부처, 우리 조직에 대한 걸 알리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들, 행사들, 캠페인들, 정책들을 알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알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하는 정책 이름, 저 사업 이름 알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어떤 거냐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즉, 이 내용은 메시지예요. 이것을 굳이 나누면 인지하고 인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인지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네? SRT가 있네? 라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지는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 기업에서 신제품 나오면 기억시켜야 돼요. 두 번째, 인식은 그런데 어떤 내용이야, 어떤 장점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라는 내용적인 겁니다. 이 인식은 밑에 있는 메시지 전략하고 연결이 돼요. 메시지 전략하고. 목표는 사업 목표예요. 그래서 얼마 몇 프로 증가시키겠다, 뭐 하겠다라는 사업 목표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공중.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것인가의 타겟, 목표 공중은 일단 1차, 2차를 잡았어요. 1차는 아무래도 수서역에 있으니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 사람들. 저는 뭐 여기 포함되겠죠. 두 번째는 20대 장거리 통학학생. 서울에 거주하면서 좀 더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메시지. 즉, SRT가 그러면 KTX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 특장점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뽑아봤어요.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또 저렴하다, 빠르다, 시설이 좋다, 좌석이 편안하다, 접근성이 좋다. 자, 메시지 전략 중에서 이 뽑아낸 걸 메시지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일단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한 메시지는 이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개발된 메시지는 반드시 팩트가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언론 홍보에서는 팩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저렴해? 라고 했을 때 내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저렴한지. 그래서 이때는 보통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KTX에서 보니까 KTX 비해서 한 10% 저렴합니다라는 게 나와야 돼요. 또 예를 들면 세 번째, 시설이 좋다. 그럼 어떤 시설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 그런데 참고로 선생님들 한 2시간 정도 열차 타시면 주로 앉아서 뭐 하시죠? 이제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시겠네요. 이제 서울로 많이 올라가시는데. 열차 타면 대부분이 요즘은 대부분이 하시는 일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2시간 정도 스마트 기기 활용하려면 신경 쓰이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배터리하고 또 하나는 뭐 데이터,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SRT니까 다 가능해요. 코드도 지금 1인 1코드 주죠. 콘센트가 다 있으니까 저는 항상 충전하고서 거기서 뭘 맨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도 연결하면 가능하고요. 이런 것이 되게 편한 것이 있어요. 이런 팩트들을 다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메시지 전략은 개발, 근거, 세 번째가 바로 표현입니다. 메시지 표현. 오늘 메시지 표현 중에서 오늘은 보도 자료로 하는 메시지 표현을 가져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미디어 전략. 어떤 미디어인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때,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 제한된 예산, 제한된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결국 메시지 5개 다 얘기하고, 미디어 여러 개 있는 거 다 하고 하면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죠. 결국은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에요, 항상.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우선순위의 기준점은 바로 목표 공중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 지역 사람이다 하면 어떤 메시지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그렇죠? KTX 타로 서울역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시간 걸리셨죠? 30분 만에 SRT 타로 수서역으로 오세요. 라는 메시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디어는요. 굳이 접근성을 얘기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서울, 강남권 그쪽에 있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지역 신문, 지역 방송, 지역 광고를 타겟을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20대 장거리 통학학생. 서울에 살면서 부산, 광주, 먼 거리 통학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렴하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플래너에 따라 전략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저렴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용돈을 좀 아껴 써야 되니까 저렴하다.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쓰니까 시설이 좋다. 세 번째는 빠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넘버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 전략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일단은 보도자료는 30% 바로 쓰신 거예요. 30%. 놀랍죠? 이거는 30%예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0%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미디어, 뭐 SNS라든지 뭐 학교 미디어 이런 걸 중점으로 하면 더 좋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건 SRT 사례 말고 마을 변호사 제도예요. 근데 이거는 법무부에 있는 이쪽 계신 분하고 같이 작업을 제가 진행했거든요. 책을 쓸 때 정책홍보 보호자료 작성 실무란 책을 쓸 때 그분하고 같이 작성해가지고 사례를 갖고 이 제도는 변호사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읍면 단위 사람들. 보통 이제 변호사들이 광역 중심으로 많이 있어요. 대도시 광역 중심으로. 그래서 읍면에 계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해준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 건지 전략을 짜면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템은 이대로 잡을 수 있고요. 목적, 목표도 말씀드렸듯이 목적 아까 말씀드렸죠. 인지와 인식. 그다음에 목표 뭐 얼마큼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 목표 공중, 그렇죠? 그다음에 메시지 전략, 미디어 전략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메시지 전략 보세요.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무료 상담이고 쉽게 사용하고 어려운 용어도 쉽게 설명한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저희가 우선순위를 내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홍보 전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홍보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홍보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은 맨 위에 있는 언론 홍보. 그렇죠? 결국 우리 조직에서 기관이나 기업이나 부처에서 하는 홍보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위에 세 가지는 반드시 합니다. 언론을 활용한 홍보, 온라인 SNS 홍보,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홍보. 이 세 개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언론 홍보 이걸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언론 홍보는 언론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예요. 신문, 방송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는 보도자료, 프레스리리즈, 퍼블리시티 그 외에 기자관계니 미디어 모니터링 등등 있는데 아마도 아랫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대변실에서 진행하실 거고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사업부에서는 맨 위에 있는 거 보도자료, 프레스리리즈, 퍼블리시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보도자료는 선생님들이 쓰신 게 보도자료예요. 그렇죠? 프레스리리즈는 말 그대로 프레스, 언론의 릴리즈, 배포하는 걸 프레스리리즈라고 얘기합니다. 퍼블리시는 그걸 통해 가지고 기사화되는 걸 퍼블리시라고 좀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중에서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개발과 표현, 보도자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제도 있잖아요.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메시지 개발할 때 아까 처음에 대해 단계 말씀드릴 때 1단계에서 공중이 궁금한 거, 중요하게 여기는 걸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공중을 여러 공중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굴 잡을 것인가? 그렇죠? 뭐 공중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마을 변호사에서 공중 중에서 가장 큰 건 아마도 정책 이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 상단에 있는 정책 이용자, 법률복지 사학지대 무변촌 마을 주민, 그다음에 전국의 1411여 읍면동 주민 대상으로 한다고 간주하겠습니다. 정책 이용자로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궁금하게 여기는 거 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네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접근성, 접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읍면동에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어촌, 산촌에 사시면서 변호사 만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수입료가 최소 몇백 단위로 수입료가 비싸다. 세 번째가 변호사하고 의사소통하는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죠. 법률 용어도 나오고 하니까. 네 번째는 상담할 때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시간 내서 만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중요하다는 원인을 본다면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메시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입니다. 접근성에 대한 답이 바로 첫 번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료다. 세 번째는 쉽게 설명해 준다. 네 번째는 쉽게 가능하다. 이 메시지를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 뽑았으면 우리가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자료 쓰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매매는 정책 이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을 뽑으면 이렇게 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다. 두 번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쉽게 가능하고 쉽게 설명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1, 2, 3, 4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까지 하시면은 보조자로 30%를 진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 두고요. 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러 가지 콘텐츠예요. 그렇죠? 글, 이미지, 동영상. 그중에서 오늘은 글 중에서도 저 뒤에 있는 보도자료라는 글이 되겠고요. 그 외에 콘텐츠들이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보시면은 뭐 네임이나 슬로건, 비교적 뭐 잘 만든 콘텐츠들이에요. 메시지 표현들입니다. 지구의 공파 습지, 스포츠 7330, 뭐 이런 것들 대부분 이제 잘 만든 뭐 슬로건이라든지 핵심 표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태그라인이나 카피,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도 이제 콘텐츠의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카드뉴스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웹툰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또 동영상도 포함되고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를 잡았으면은 메시지 개발하고 근거되고 콘텐츠화하는 거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죠. 결국 메시지가 표현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보도 자료라는 거, 그렇죠? 보도 자료라는 건 어떤 거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전반전입니다. 홍보 전략하고 홍보 전략 중에서 메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디어도 말씀드렸고 개발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도자료 만들 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큰 내용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보도자료는 말 그대로 보도를 목적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보도를 목적으로 언론 미디어에 배포한 문서죠. 이게 가능하면 어떻게 보면 기사 형태가 가장 좋아요. 기자들은 바로 이제 그걸 받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죠. 근데 이거는 기업하고 기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좀 더 많이 보도자료가 기사처럼 많이 써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부처라든지 기관은 그것보다는 좀 나름대로 틀을 가지고 있게 지켜지고요. 중요한 거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보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콘텐츠라는 것, 보도자료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에요. 보도자료는 결국 메시지를 담은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를 작성이라는 말보다는 기획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중점을 더 크게 두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작성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어떤 기획이냐? 바로 메시지 기획이라는 겁니다. 메시지 기획. 자, 그래서 앞에 제가 그래서 한 30분 정도 앞에 말씀드린 것이 메시지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지 기획.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몇 개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메시지 기획이 되면 보도자료는 3분의 1, 30% 썼다 보고요. 두 번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쓰신 보도자료를 누가 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자가 읽죠? 근데 아닙니다. 원래 기자가 아니고 누구죠? 엔드 유저는 우리 공중들이겠죠. 독자들, 국민들이 되겠죠. 또 국민들이 읽었을 때 어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흔히 이 언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독자를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게 뭐죠? 그만큼 쉽게 쓰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 우리 글을 읽어도 끄덕끄덕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쓴 보도자료 중학교 2학년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는지. 근데 그만큼 쉽게 쓴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짧게, 그다음에 독자들 언어를 중심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기본 문장은 오늘은 제가 문장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본 문장은 단원체, 건조체, 단문이라는 겁니다. 단원체, 딱 잘라서 단원하는 거죠. 단원하자는 게 어떤 겁니까? 뭐 할 것 같아요라고 하는 문장, 애매모호하게 표현 문장. 근데 우리가 보도자를 보내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언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단언하는 게 크게 세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과거에 한 거는 했다, 앞으로 할 거는 한다, 상태는 이다. 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했다, 한다, 이다로 표현하는 것이 단언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조체입니다. 뭐죠?
건조하게 쓰는 겁니다. 건조하게, 말 그대로 드라이하게. 꾸미는 말이 없는 겁니다. 또는 객관적인 수식어가 없는 거. 이게 바로 건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조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당연히 이런 건 안 돼요. 뭐 우리가 이번에 뭐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뭐 이거는 뭐 대단한 뭐 어쩌고저쩌고 쓰는 대단한 실적이다, 대단한 사업이다라는 표현들은 안 되냐는 겁니다. 대단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매우 아름다운 이런 거 다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런 건 안 쓰시는데 이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들 혹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행사를 벌이거나 캠페인을 진행할 때 국민들이 많이 모였다, 많은 국민이 모였다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이 아니고 많은 대신에 숫자를 쓰는 겁니다. 많다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다, 적다 이런 기준들은 많은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3만 5천여 국민이 모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숫자식으로. 날짜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도 작년에는 실적이 이랬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작년이 아니고 2022년에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 한 애매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숫자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건조체에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은 단문이라는 건 단문. 중학교 때 우리 영어 시간에 아마 문장에 대해서 배울 때 단문, 복문, 중문 이런 거 배웠습니다. 여기서 단문은 뭡니까? 주어, 동사가 하나씩 있는 거. 주하고 서술어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문인데 왜 단문을 쓰느냐? 단문이 가장 쉽다는 거예요. 읽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쉽고 단문이 가장 쉽고 단문을 쓰면 흔히 말하는 비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주어하고 동사하고 안 맞는 주술 호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문을 쓰게 되면 그것을 다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저 단문으로 쓰는 거. 이 세 가지는 기본 문장으로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는 전체 흐름은 말로 이야기해서라. 즉 쓰신 다음에 읽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것이 읽었을 때 상대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읽었을 때 문맥이 제대로 됐는지. 신문사에 한 오후 4시 정도 가면은 되게 시끄러워요. 오후 4시 되면.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한 4시 정도 되면 기자들이 기사를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데드라인이 보통 4시예요. 기사를 4시 전까지 다 보내요. 그럼 4시서부터는 데스크라고 하죠. 우리 부장들, 사회부장, 무슨 부장, 산업부장, 부장들이 신문을 취재기자들이 보내온 신문 기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소리 내서 읽는 거라고 합니다. 소리 내서 쭉 읽었다 보면 문맥을 잘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쓰실 때 항상 쓰신 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문맥을 잘 살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기자가 돼 기사처럼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취재기자들은 보도자를 받으면 이것을 윤문에서, 즉 뭡니까? 좀 다듬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듬으면서 기사화를 많이 시키는데 최근에는 기자들이 윤문을 많이 안 합니다. 그렇죠? 기껏 하면 이제 제목 살짝 바꾸고 어미 정도 바꾸고 이 정도지 윤문을 예전처럼 많이 안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와요. 그렇죠? 보도자료. 제가 홍보 시작할 때만 해도 보도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뭐 보도자료가 홍보할 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퍼지면서 많은 부처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도자료를 다 보냅니다. 웬만한 것들. 기자들이 하루 쓰는 것이 많아져요. 특히 또 변한 거 온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문 지면을 생각할 때는 기자들이 보통 하루에 1건, 2건 정도 기사를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1건, 2건이 아니고 10건, 20건 기사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쓰기 때문에요. 웬만한 건 그냥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료가 완벽하게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메시지 표현이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기자들은 보고서를 받으면은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이번 정책은 이게 중요하네. 1, 2, 3 딱 눈에 띄게 보여주기 중요해요. 그렇죠? 중언부언하거나 도대체 글은 많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보고자 특징은 아까 이제 기본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조에 제목에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단에 메시지가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게 기본 구조에 들어갑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기자들이 많이 먹은 거 제목.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제목이 독자들한테 관심 있게 잘 썼는지 관심이 가는지, 그다음에 제목에
좀 쉽게 썼는지, 이해하게 썼는지, 이런 걸 많이 봐요. 제목을 많이 봐요. 제목 쓰는 데는 좀 더 신중을 많이 기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장감 있게 씁니다. 기자들은. 현장감 있게. 왜 현장감이냐? 보도자료는 어떻던 겁니까?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현장에 있는 홍보 담당자, 사업 담당자 글을 자기가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감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게 어떤 겁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즉, 큰 따옴표를 집어넣길 바라요. 큰 따옴표. 그래서 보도자료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 부처 보도자료 마찬가지입니다. 큰 따옴표로 관계자는 뭐라고 밝혔다라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요건 뒤에서 제가 쓰는 방법은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분량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보통 2장 정도. 2장 정도면 문단으로 따지면 한 7, 8문단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언론이 좀 더 좋아하고 좀 꺼리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언론이 좋아하는 보도자료는 일단은 뭐 독자의 관심이에요. 아, 이거 써쓰기 하면 독자들이 좀 더 좋아할까? 관심이 있어 할까? 라는 겁니다. 독자도 이왕이면 많은 수의 독자, 100명이 관심보다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관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시성 있는 거 좋아요. 시성은 기사, 뉴스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성은 타임리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시적으로 연결돼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도자료는요. 자, 오늘은 뭡니까? 만약 오늘 기사 쓴다면 100% 뭐죠? 명절입니다. 이런 게 시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시성. 그래서 보통 그래서 1년 12달이 시정 사건이 계속적으로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절 끝나면 주로 나가는 기사들, 그 다음에 11월 달 되면 나가는 기사들, 12월은 기사들, 기본 큰 아이템은 다 기본적으로 기자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걸 건드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9월 달 지금은요, 명절에 관한, 추석에 관한 얘기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움, 흥미, 최초, 최대. 아주 뭔가 좀 새롭거나 흥미롭거나 재밌는 건데, 그냥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고 합니다. 뭐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좀 흥미로운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동 스토리. 여기서 제가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토리의 3요소를 혹시 기억하세요?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국어 시간에 나왔던 겁니다. 스토리 3요소. 인물, 배경, 사건. 자, 이게 스토리 3요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인물이에요. 인물. 뭡니까? 사람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자료에서는 스토리를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사람 이야기네. 뭐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죠. 우리 국민도 사람이고, 또 우리 일하시는 선생님도 사람이고, 뭐 이용자도 사람이고, 하여튼 사람 이야기라는 겁니다. 기자들은 사람 이야기 좋아합니다. 역경 극복 스토리, 공감 스토리. 그 다음에 여론 독자 목소리도 결국 여론 독자 목소리도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 이야기인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뭐죠? 팩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그래서 신뢰도를 더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많이 쓰는 게 크게 4가지입니다. 정보, 현장, 사람, 기획. 결국 기사는 4가지예요. 정보를 주느냐, 현장을 스케치했느냐, 사람 이야기냐, 아니면 기획이 있느냐. 이 중에서 우리가 보도자 쓰는 거 90% 이상은 첫 번째 정보입니다. 정보 기사를 가장 많이 씁니다. 정보. 첫 번째 정보 기사를 가장 많이 쓰는데 이왕이면 이제 현장, 사람, 기획도 이제 조금씩 펼쳐주면 더 좋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 잠깐 더 하고 그다음에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할게요. 언론이 꺼리는 보도자료. 그럼 언론이 싫어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독자의 관심이 전혀 없는 내용. 독자 관심이 전혀 없는 거. 그렇죠? 암만 써도 독자들이 안 읽는다. 그렇죠? 관심 없어 한다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꺼리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언론이 꺼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꼭 보내야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어떤 걸 뽑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관님께서 어디 방문하셨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셨다, 점검 나갔다,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방문했다, 이 내용보다는 거기서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위로 뽑아서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메시지가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지, 원하는, 듣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걸 뽑아서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문했다는 사실보다는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했다라는 것들. 그렇죠? 핵심이 없고, 그다음에 장황하고 중언부언하고
복문, 기문장. 아무튼 뭔가 잔뜩 쓰는 걸 별로 기자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잔뜩 쓰는 거. 그렇죠? 그것보단 일목요연. 메시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일목요연 같은 걸 좋아하고요. 내용이 과장, 조작, 허위, 편파. 뭐 당연히 안 되죠. 이건요. 저 위험하죠. 이거 가면 당연히 과장, 조작, 허위, 편파는 안 되고요. 광고성, 홍보성이 강한 것도 기자들은 꺼립니다. 그렇죠? 너무 광고성, 홍보성이 강한 것도 꺼리고요. 맨 끝에 있는 기존의 기사화된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도 꺼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정보성 기사,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고 싶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똑같이 유형의 기사가 아니고 다른 기사를 써야 됩니다. 즉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거나 기획, 기고, 인터뷰, 사진 등 다른 형식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문가 휴식하시고요. 그럼 보호자료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 자료는 빼고 보호자료 이것만 하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이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하는 방법인데 아마 선생님들 저는 그래요. 선생님들 대변실 빼고 대변실 아닌 부서에서는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솔직히 기사 쓰는 어떤 그 여념이 없으세요. 근데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저는 제가 항상 우리 부처 가서 강의 드릴 때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보호자료 작성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그렇게 쓰는 것을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가신 분 섭섭하시네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자, 글의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역피라미드식 저거 외에는 보호자료에서 크게 쓰진 않아요. 특히 선생님들 쓰시는 건 역피라미드식이에요. 역삼각형 역피라미드식. 즉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부터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보호자료 기본 구조 보면은 주제목, 부제목, 리드문, 그다음에 메시지 1, 2, 3, 4 이정문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게 바로 역피라미드식입니다.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스테이트 기사만 역피라미드 맞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피라미드, 모래시계, 사다령 요거는 기획 기사라든지 다른 기사들인데 이거는 정해진 건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첫 번째만 꼭 합니다. 두 가지씩 역피라미드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것들. 근데 글은 크게 보면 중요한 거 먼저 하느냐, 끝에 하느냐, 양쪽에 하느냐, 나열을 하느냐 이 네 가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 역피라미드식이 중요하고 그걸 중심으로서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보좌를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보 중심의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 스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원체, 건조지, 단문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책, 제품, 서비스, 행사, 그리고 역피라미드형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다 지금 나오는 게 다 스테이트 기사입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기사, 스테이트 되고요. 제가 이제 잠깐 문체부 걸 잠깐 보여드리면 똑같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대한민국 그림책상 신설로 K 그림책의 세계 박자 이게 뭡니까? 이게 제목, 헤드라인이죠. 주제목. 그다음에 대시하고 두 줄 썼죠. 이거는 부제목. 그렇죠?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제목, 부제목. 그다음에 문장을 보면 문 단위 본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 가장 많이 쓰는데 첫 번째 문 단하고 맨 끝에 문단은 딱 잡아놓고 하셔도 돼요. 맨 첫 번째 문단 이게 리드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리드문. 리드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를 다 요약해 써준다 보시면 돼요. 요약형 리드문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6화 원칙에 의해서 전체 내용을 다 한 문장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는 문체부 장관은 해놓고 뭐뭐뭐 기원한다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는 뭐뭐뭐 한다라고 다 나오는 거죠. 대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6화 원칙으로 요거만 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쓰고요. 맨 끝에 요거 그죠? 문체부 강수장 미디어 정책국장은 뭐뭐뭐라고 밝혔다. 큰 따옴표 인용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용문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장감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감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익명으로 쓰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관계자는 뭐뭐라고 말했다 하면 관계자가 말했어? 관계자 누구야?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장감을 주고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실명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이 들어갑니다. 이 문단은 메시지 1, 2, 3, 4, 5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제목, 부제목도 메시지 1, 2, 3, 4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제목, 부제목의 메시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문단별로 메시지를 하나씩 담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거예요. 최근 자료인데 제주도 가파도 택배 드론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주제목이죠. 그 다음에 부제목이 한 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국토부는 뭐뭐라고 밝혔다라고 해서 리듬을 썼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쭉 있고 맨 끝에 여기 있네요. 맨 끝에 교통부 누구누구 정책관을 해놓고 쭉 해서 면서 뭐라고 밝혔다라고 여기 인용문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문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문단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문단이 가운데 들어있죠. 이렇게. 국토부 또 하나 보면 마찬가지예요. 젊은 건축가들 뭐뭐로 꿈 펼친다. 주제목입니다. 부제목 2개 썼고요. 그 다음에 리듬을 썼고 맨 끝에 인용문 썼고 그 다음에 가운데 3개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요 형태로 가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를 제가 좀 이제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렇죠? 요 구조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하나씩 조립을 해놔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조립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례를 2개 보여드릴 겁니다. 주제목, 헤드라인, 그 다음에 부제목 3개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지를 보통 한 4개 정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근데 부제목을 3개까지 하면 괜찮은데 3개 이상 넘어가면 부제목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개, 3개 정도 하는데 가장 많이 이제 3개까지, 최대 3개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1, 2, 3, 4가 그대로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요. 본문에는 맨 위에 리듬은, 맨 끝에 인용문. 근데 원래 신문에서 얘기하는 리듬은 이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보도자료 리듬문을 요약형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1교시 때 SRT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SRT. 그래서 SRT 타겟이 목표 공중이 20대 장거리 통학 학생,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다니는 학생이라고 예를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메시지는 1번 저렴하다, 2번 시세로 좋다, 3번, 4번, 5번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왼쪽에 있는 구조에 익힐 때는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점, 선, 면 확대 법칙입니다. 점을 찍고 뭐죠? 점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얘기하고요. 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문장화로 변할 겁니다. 제목이란 문장. 그다음에 여기 문장화 되는데 이 문장을 다시 문단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문장을 한 2개, 3개로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법칙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목부터 헤드라인부터 1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저렴하다. SRT가 저렴하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써봤습니다. SRT 탔더니 점심값 벌었어요 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때 저렴하다를 뭘로 썼죠? 점심값 벌었다고 썼습니다. 물론 이게 저렴해요 라고 써도 돼요. 근데 2번째 스토리텔링 말씀드릴게요. 스토리텔링은요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그냥 저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점심값 벌었어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그림을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스토리텔링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점심값 벌었어를 쓴 겁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첫 번째 걸 집어넣고요. 2번째 꼭 집어넣을 거 중심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2가지예요. 중심 단어는. 하나는 우리 조직 이름. 이거는 국토부가 되겠죠. 국토교통부가 되겠고 2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 또는 행사 또는 캠페인, 브랜드죠. 뭐 기업으로 얘기하면 오리온이나 아니면 초코파이 반드시 집어넣다는 거죠. 초코파이 아니면 뭐 닥터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조직 이름이나 아니면 브랜드 이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SRT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래서 SRT 탔더니 점심값 벌었어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 친 거는 무조건 큰 따옴표가 여기 들어가면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가 얘기했으면 큰 따옴표 쓰면 안 됩니다. 제목이라고 해도.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쓴 겁니다.
아마도 학생이 얘기한 거라고 지금 한번 볼 수가 있죠. 자, 1번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사 형식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근데 기사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사가 아닐 때 제목 쓰는 방법. A는 B로 C해 이겁니다. 그죠? 국토교통부는 뭐로 뭐뭐해 이런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멸의 법칙이죠. 절대 망하지 않는 불멸의 법칙이 A는 B로 C해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기사 형태입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들은. 부제목은 그대로 2, 3, 4번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자, 또 이 중에서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이 시설이 좋답니다. 어떤 시설이었죠?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충전할 수 있고 와이파이가 터진다는 거.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로 드라마도 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스토리텔링 갖다 살짝 한번 집어넣을게요. 뭐였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면 드라마 대신에 드라마 이름을 하나 집어넣으면 더 예쁜 글이 됩니다. 자, 요즘에 드라마 뭐 보세요? 최근에 여쭤보면 전부 다 무빙이라는 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대로 씁니다. 무료 와이파이로 무빙도 볼 수 있어 라고 쓰면 글이 훨씬 더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줘요. 그림이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게 이게 검색에 작용을 합니다. 검색에. 그렇죠? 약간 그런 그 전략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번, 4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맨 위에는 리드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리드문이었죠? 요약형 리드문. 요약형. 그래서 원래는 요약형문을 쓰는데 저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핵심을. 참고로 근데 육하원칙이 다 안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정책 발표하는 거 육하원칙 다 안 들어갑니다. 행사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뭔가 같은 진행하는 것들, 행사, 전시 이런 것들이 육하원칙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안 들어간 게 많은데 가능한 집어넣으시고요. 그중에서 반드시 집어넣을 거는 첫 번째 W 뭐죠? 후, 누가, 주체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뭡니까? 국토교통부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추세가 요약형 리듬을 위해 한 문단을 더 씁니다. 그냥 편의상 스토리텔링 리듬이라고 얘기할게요. 스토리텔링 리듬을. 지금 뭐냐? 스토리는요. 아까 1번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2번은 구체적인 거고 1번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례 쓰는 거예요. 사례. 보시면은 아까 SR타지 점심값 벌었어요라는 저 친구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죠? 거기다 바로 쓰는 겁니다. 서울에 사는 홍길동 군은 가능하면 이것도 이제 실명을 쓰면 좋은데 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홍길동 군은 가로 열고 부산대학교 국문과 3학년 가로 닫고 평소 KTX 사다가 지난주부터 SRT 타게 됐는데 50천 원 정도가 남았다. 그래서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텔링 쓰는 건 뭡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5천 정도 싸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두 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인용문입니다. 큰 따옴표로 인용문인데 아까 인용문 대표적으로 뭐였죠? 관계자 인용문. 그렇죠? 무슨 미디어 정책국장은 해놓고 쭉 산다든지 해서 관계자. 또 그 외에도 전문가나 고객의 멘트를 다뤄도 됩니다. 이용자겠죠. 다뤄도 되는데 첫 번째 관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관계자라고 쓰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실명을 써는 게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기자들이 관계자라고 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기자들이 국토부 관계자는 뭐라고 말했다라고 할 경우 보세요. 그 멘트 자체가 어떤 거죠? 약간 좋지 않은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관계자를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해주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홍보를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실명이 좋고요. 두 번째, 전문가. 이 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것도 좋아요. 주로 연구원들이 많이 하겠죠. 그렇죠? 우리 사업 연구원들이 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관련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옵션. 그다음에 세 번째, 고객, 이용자죠. 근데 이용자도 하면 좋습니다. 이용자도 또 하나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스토리텔링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용자를 집어넣으면 요것만 조심하세요. 앞에 스토리텔링 형이 나오는 여기 나와 있던 이용자하고 여기 이용자와 다르면 됩니다. 메시지도 다르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부산대학교 학생이 저렴했다는 메시지 썼다면 여기서는 전남대학교 학생이 뭐 좌석이 좀 더 넓어서 편하게 왔다라는 얘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메시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럼 중간에 이제 뭐 남았죠? 중간에 문단이 한 4개 남았죠. 요걸 문장을 문 단화로
이렇게 그대로 시키면 돼요. 근데 1번은 여기서 썼기 때문에 2, 3, 4번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부터까지 읽어주시면서 수정해 나가면 조금씩 다듬어 주시면 되고요. 5번 메시지 쓰고 싶다 그러면 하나 추가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첨부는 크게 3개입니다. 상세 자료, 이미지 자료, 소개 자료. 여기서 상세 자료는 대부분만 집어넣으실 거예요. 요 한 장이나 두 장으로 다 이야기를 못했다 할 경우는 더 추가적인 것을 상세 또 붙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또 사진, 그래프, 그 다음에 인포그래피, 일러스트 이런 이미지들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소개 자료예요. 그건 우리 소개자입니다. 우리 소개. 근데 대부분 근데 우리 국토부에 대해서 모르는 기자들이 없으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어떤 부문이 생겼다 할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소개 자료가 들어갈 필요가 있죠. 이번에 새로 개설된 무슨 뭐 TFT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썼던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 변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하셨죠? 정책 우선순위까지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료 상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법률 문제 마을 변호사 제도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목 3개였죠? 그대로 이렇게 3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자, 페이지도 바꿀게요. 좁아서 본문에 이렇게 2개 문단으로 스토리텔링 문단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약형 리듬 이렇게 2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인용문을 집어넣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용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뭡니까? 이거를 그렇죠? 메시지 1, 2, 3, 4를 그대로 확대시키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료 상담 받으세요가 요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그죠? 저 메시지 여기다 담은 거고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가 이겁니다. 그다음에 전화 통임 가능하다가 이거고요. 어려운 법률 용어도 쉽게 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흔히 우리가 메시하다로 하죠. 겹치는 거 없고 빠진 거 없이 메시지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조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큰 틀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담아야 될지까지 다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나머지 문장 쓰시는 것들은 뭐 선생님들이 워낙 잘 쓰시니까 문장 그냥 만드시면 되고, 이 문장들도 한두 번만 해보시면 다 세팅되고, 특별히 이제 이런 문장들은 우리가 기사라든지 그렇죠? 신문의 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했던 샘플링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특히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이 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누가 도와줄 수 있죠? AI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나름대로 괜찮게 씁니다. 나름대로 괜찮게 씁니다. 근데 GPT한테 얘기할 때 갑자기 나는 지금 국토부에서 내가 무슨 꺼내서 보호자 쓰려고 하는데 써줘 하면 못 써줘요. 지금 앞에 같이 공부한 거잖아요. 제목, 부제목은 어떻게 쓰고 문단은 어떻게 써주고 리듬은 못 써주고 메시지 1, 2, 3, 4는 뭐고 이 정보를 이 기본적인 정보를 줘야지 GPT가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GPT하고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100%는 안 나고요. 7, 80%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7, 80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이 쓴 정도는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살짝 수정하면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리고 참고로 GPT가 뭐 미국에서 만든 거지만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서 나왔죠. 클로바엑스하고 Q하고. 근데 클로바엑스를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뭐 믿음이 막 가진 않아요. 아직 않는데 이것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하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클로바엑스 같은 것도 아니 Q도 사용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 볼 수 있고요. 자, 시간이 빨리 가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7단계예요. 지금 7단계가 지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스토리텔링 보자로는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인물 배경 사건이라는 거하고 크게 3군데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보자료는 크게 3군데입니다. 제목과 부제목. 제목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드라마도 볼 수가 있어 아니고 무빙도 볼 수 있어.
그렇죠? 저렴하다가 아니고 점심값도 벌어라는 겁니다. 흔히 이제 기자들이 많이 쓰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올리브영 출점 어려준다. 골목 상권법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제목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스타벅스 올리브영 골목 상권 출점 어려준다는 얘기가 원래는 이게 뭡니까? 스타벅스 올리브영이 아니고 여기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 어려준다예요. 근데 여기다 스타벅스 올리브영 구체적으로 쓴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리드문의 고객 스토리.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대학교 다니는 홍길동 군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인정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하나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이 사례에서 요게 이제 스토리텔링형 집어넣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거 마을 주민 A씨는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게 이게 하나의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지금은 사람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고, 세 번째 하나 더 만들게요. 스토리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든 스토리 구조는요, 영화, 드라마, 모든 스토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갈등과 해결 구조예요. 예, 이야기는 갈등에서 시작합니다. 해결로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걸 푸는 열쇠가 바로 메시지입니다. 즉 갈등과 해결 메시지 구조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갈등은 누구의 갈등이냐? 우리 이용자의, 우리 국민의 갈등입니다. 아까 이거 보면은 A씨의 갈등이에요. B씨가 딱 막았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뭘로 해결했냐?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을 변호사 제도로 해결한 겁니다. 이 구조가 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하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용자, 국민의 어떤 갈등 요소를 문제를 만들어 놓고 푸는데 내가 만든 정책이 그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조 활용하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스토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스토리 구조가 알고 계시면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사례를 만들었지만은 뭐 동영상도 만들고 모든 것을 이 구조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사례 드립니다. 기획기사를 잠깐 보시면은 기획기사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밋밋해도 아이템을 기획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정기적으로 뭔가 발표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뭔가 스페셜한 걸 집어넣는 것이 바로 기획기사예요. 뭔가 스페셜한 것들을 집어넣는 방법이 기획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제가 하나 가져온 거는 뭐 잘 아시는 그 롯데제과 빼빼로데이 있잖아요. 빼빼로데이. 이거는 지금 27년인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사예요. 이럴 때 보시면 CSR 활동을 한다. 달콤한 사랑을 한다. 그 다음에 매출 추이가 이렇다라고 해서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스페셜하게 뭐 집어넣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묶음형이에요. 1대3의 묶음인데 내 거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2개 정도 묶어서 3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관련된 정책을 다른 부처와 같이 묶어서 같이 쓰는 거죠. 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제가 뭐 썼던 건데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티셔츠가 나왔는데 원래 초코파이는 먹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런 패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는 브랜드인데 아니게 나왔을 경우 먹는 거 아닙니다. 바나나 우유가 아니고 바나나 손 바르는 크림이에요. 핸드크림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루 야채가 아니고 원래 마시는 건데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정제 그걸 닦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뭐 코로나 관련된 때는 이렇게 코로나 이슈 혼자 쇼핑하는 서비스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기획기사입니다. 실제로 근데 기획기사는 아까 이제 중간에 어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질문했듯이 정부처럼 솔직히 이런 기획기사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대부분 미디어하고 해서 같이 캠페인도 많이 진행해죠. 예를 들면 올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관리공단이 했던 게 있죠. 쿨비즈 캠페인 매일경제하고 해가지고 크게 나왔던 거. 그렇죠? 그런 게 있을 때 뒤에 제가 가져온 거 같네요. 뭐 이런 캠페인들 주로 이제 시의성 마켓을 가져오는 것들이고요. 캠페인들 보시면 이런 것들. 에너지로 캠페인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주로 이제 우리 부처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고나 칼럼, 뭐 기고나 칼럼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고나 칼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큰 이슈라든지 어떤 아젠다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기고나 칼럼 형태를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슈하고 많이 연결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슈하고 연결된 기고나 컬럼들. 이런 기고는 참 잘 쓰셨어요. 이게 산림청장이 쓰신 건데 무주공사는 없다. 뭡니까? 쥐놈사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팩트를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건요. 제가 뒤에 푼 게 하나 있네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무주공사는 없다. 쥐놈사는. 근데 이거 보시면 이 앞에다가 스토리텔링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팩트를 집어넣고 해결 방법 이렇게 이제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이건 이제 비교적 이제 잘 만든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자, 분석을 한 겁니다. 기고문 구조 이렇게 된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기사, 그렇죠? 인터뷰 기사 장점은 기자가 직접 할 수 없는 얘기, 그렇죠? 기자가 원하면 자기가 기사로서 쓸 수 없는 워딩을 인터뷰 2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전 더 인터뷰 2의 2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다 받아 쓴 겁니다. 이건요. 자, 이런 인터뷰 기사들이 있고요. 자,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것도요. 그다음에 사진 기사, 그렇죠? 말 그대로 사진 기사는 사진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사진이요. 사진을 좀 중요시 여기해서 이렇게 이제 사진 기사를 많이 하는데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사진 기사 쓸 때는요. 시의성, 흥미, 공익성 요게 주로 주제로 많이 선정됩니다. 시의성, 타임리에 대한 거 반드시 해야죠. 뭐 추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흥미로운 것들, 그다음에 공익적인 것들, 뭐 아동학대라든지 이거는 환경보호 같은 경우 공익성들 이런 거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진 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해갈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찍어서 배포하는 거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기사들 이건 뭐 제가 진행한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사진 기사까지 잠깐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 촬영 시 유의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직접 찍을 때, 그렇죠? 찍을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화질 근데 대부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직접 찍으시지 않을 거예요. 저분 우리 사진 기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참고로만 이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보도자료에서 좀 틀리는 글을 잠깐만 몇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몇 개 부처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이렇게 승진하시는데 시험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뭐 이런 걸 같이 진행하면서 그럼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이런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주로 많이 나오는데 잘 헷갈리는 것들. 첫 번째 이제 기관명 쓸 때, 그렇죠? 뭐 정석은 이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누구 줄였을 땐 이하 문체부라고 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 이하 국토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국토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사람 이름 쓸 때 시군양, 그렇죠? 시 군양, 군양은 미성년, 성년 구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외국인은 현지 그대로 씁니다. 우사인 볼트, 시진핑 이렇게 쓰는 거 현지 그대로 쓰고 영어나 한자음 변기하는 거. 국명은 한글 표기 원칙입니다. 잉글랜드, 튀르키예 이렇게 한글 표기로 원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 쓸 때 자유무역협정 FTA. 6번이 좀 헷갈립니다. 6번이 빨간색이 맞는 겁니다. 빨간색이. 그래서 1만 5천 명 하면 읽듯이 1만 5천 명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냥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원칙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그 지상파 뉴스들은 다 아직도 이거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신문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씁니다. 요즘엔요. 수의 범위 나타낼 때 2, 3만 원이라지만 읽을 때 이렇게 쓰지만은 범위 나타낼 때는 2만, 3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7, 80%라지만 70에서 80%, 7, 80 잘못 쓰면은 7, 8, 9 계속 가운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분수는 5분의 1이라고 읽어 쓰는 거고요. 분기는 1분기, 2분기, 1, 4분기, 2, 4분기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요. 외국어표는 하나 환산치를 같이 써주시고요. 자, 고유명사는 맞춤법 틀려서 쓰는 겁니다. 오뚝이가 아니고 오뚝이고 리용이 아니고 쌍용. 견말들 짧은 기간 동안 인구수 하나 빼도 됩니다. 기간 빼도 되죠. 3시 이후부터 견말들 겹투사들은 하나만 써도 됩니다. 날짜 표기하는 거 이것만 조심하세요. 앞에 오전 9시면 뒤에 오후 5시 이렇게 문장에서는 오전 오후 쓰는 겁니다. 여기서 17시까지 뭐 이렇게 쓰면 아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별도로 표기해 놓고 공시 때 10시 가능합니다. 근데 문장에서는 이렇게 오전 오후에서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웹 주소는 다운표 쓰지 않고 씁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다 있는 것도 제가 몇 가지 정리한 거고요. 국어원 안 보시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맞춤법 검사기 활용하는 겁니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서 맞춤법 검사하시면은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부산대학교께 비교적 잘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부산대학교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맞춤법 검사기고 그다음에 국립국어원도 같은 엔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거 했던 거 쓰시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챗GPT 쓴 겁니다. 그렇죠? 챗GPT 썼는데 이만큼은 나오더라고 보니까. GPT 같은 경우도 필요하시면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시대 언론 정보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뉴미디어는 뭡니까? 온라인 시대라는 거예요. 2010년 이전하고 이후인데 이후에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사람이 기사를 보는데 몇 사람이 신문 기사를 종이신문으로 볼까요? 10사람 중에서. 작년에 언론지능재단 발표한 자료예요. 10사람 중에 1명 정도가 종이신문 본답니다. 9명이 전부 다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중에서도 모바일이 9명 뉴스 7명 반이고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자, 그래서 온라인, 인터넷 신문 중심으로 보면은 1번, 큰 뉴스만 예전에는 종이신문 할 경우는 경쟁이 심했습니다. 지금 근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SBS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때문에 빅뉴스가 아니고 작은 것도 발표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텍스트, 사진, 동영상도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언론 외에도 관련 기관이나 홈페이지 등등에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아까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제목에 키워드가 들어가면 더 좋고요. 본문에도 키워드를 가능한 삽입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이 됩니다. 저도 키워드 개념 갖고서 생각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는 보도자료 내 웹사이트, URL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무슨 행사라든지 응모한다든지 이런 걸 경우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중들이 신문을 본다면 바로 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꼭 도메인은 꼭 같이 집어넣어주고요. 6번, 7번은 활용하는 겁니다. 보도자료 홈페이지 만들고 활용하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간을 빨리 진행하려고 진행해드렸고요. 자, 이 구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퓰리처가 기사 쓰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퓰리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퓰리처상 만든 사람이에요. 근대 신문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세 마디 가지고 글 쓰는 것을 보좌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써라. 간결, 건조, 단문. 명료하게 써라. 메시지를 일목요연해보라. 그림같이 써라. 스토리텔링 기법.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